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상 여러분들 뭐 크게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라고 다시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크게 걱정할 내용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정도에서 조금 더 뭐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충분히 현금 확보하면서 대응해 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할 내용들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브로드콘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특히 이제 기판 쪽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이 조금 좀 깊게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우리가 나중에 눌리고 나면 비중 확대 진행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가이던스를 한번 믿어보시면서 가셔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반도체도 있지만 기판 쪽도 상당히 성수기로 진입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인지하고 계시면 그렇게 겁먹을 만한 내용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이제 변동성에서 조정이 조금 들어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 수익이 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 기본 수익률 많이 냈지 않습니까? 16개 종목의 수익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뭐 17, 18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수익 만들어낼 때 무엇을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좀 빌빌거리고 내가 좀 자신이 없는 것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는 또 채널하고도 다르게 평단가가 좀 안 맞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섞어서 손해 안 보고 당일날 일간 밸런스 시트를 갖다가 그냥 제로섬이나 아니면 뭐 플러스로 만들면서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현금을 또 마련해 가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걱정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걱정하느니 차라리 뭐합니까? 예, 집안일을 걱정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뉴스도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 HBM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 어떻게 되냐 HBM 가격을 갖다가 이제 거의 근접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D램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D램 가격이 성장한다 그러면 무조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열심히 지금 잘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HBM 생산을 해내고 D램 쪽에서도 또 수익성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볼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성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살짝 눌림 들어오면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비중 확대 쪽으로 좀 고려를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야 뭐 10% 먹었는데 그거 조금 늘려가지고 뭐 지금 마이너스 2, 3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갖다 쫄아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비중 50%까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갖다 투자하신 분도 계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뭐 제가 전체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연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면서 가는 것들이 당연히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이 하단으로 올지 아니면 뭐 이 중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지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과정은 살짝 더 늘리고 나서 한 20일 이동 평균선 자리에서 다시 또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성을 갖다 좀 확보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올까? 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더 많이 던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200조도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다가 상당히 크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내년에 삼성전자가 200조 정도까지 만약에 수익성이 나오는 모습을 갖다가 1분기부터 살짝 보여준다. 뭐 예를 들면 이러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삼성전자가 뭐 15조에서 16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이면 훨씬 더 높은 그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또 글쎄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험을 하려면 우리가 작은 종목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거 가지고 뭐 어드벤처 시리즈를 좀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예상치보다 좀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무망가질 만한 내용들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드벤처를 하실 때는 이렇게 대형주 가지고 어드벤처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글쎄 어드벤처 시리즈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려도 걱정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 우리 조선 분야에서 가장 수주 실적이 좋고 또 배당도 가장 많이 또 받으면서 또 배당을 또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만 무겁잖아요. 그러나 모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가지고 예를 들면 좀 도전을 해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또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가면서 안정성을 갖다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자리 잡아, 여기서 한번 보여준 게 있잖아요. 여기보다 지금 여러분 생각, 여기 매크로가 지금 현재 오늘 수준의 매크로가 안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달러가 계속해서 강사로 간다고 해서 이 예사가 나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국제 계약은 다 달러 계약 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달러 강세력가 원화장부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 그냥 계속해서 비중 확대. 저는 비중 확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눌려 들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 뭡니까? 이 우리가 매수한 기준가, 이 기준가 이하에서 비중 확대해 주는 것이 가장 리즈너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화본 오늘 뭐 시장에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호응도가 높습니다. 장이 안 좋은 날 이렇게 양봉이 크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오늘 뭐 저 정도 수준으로 나고 4%, 5% 정도 때려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2,500원에 알람을 걸어두라고 한 이유는 거기를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쭉 나오면서 여러분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기거나 급등하게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또 고려해 봐야 되는데 뭐 현재 상태로 보면 드리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살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또 저 상단 끝은 32,500원 윗단에서 저항대 한번 빡 쳐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딱 나오면서 수익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 수익이 우리가 평상시 내던 것보다 보통 2배, 3배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 수익 낼 때 다른 거 비리비리 한 것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 화이텍 보유하신 분들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매수해줘서 평단가 낮춰놓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분 같으면 과감한 선택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2026년도 조선은 LNG선입니다. 그거밖에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LPG가 조금 있으면 그건 세진중공업 봐줘라. 세진중공업은 조금 거기다가 MRO까지 조금 가지고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제가 세진중공업은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임수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트폴리오를 빨리 빼내고 나면 다른 걸로 좀 전환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뭐 저는 뭐 현금 여력이 좀 있어서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한 두 종목 정도는 더 포트폴리오를 담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저는 조선 쪽에 한 두 종목 정도는 더 담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오션일지, 하나엔진일지, 아니면 세진중공업일지, 아니면 HD 현대마린 엔진일지. 여러분 어떤 걸 같아요? 저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비중 10% 정도 잡아서 같이 또 신규 편입 진행해서 드리블 갈 수 있어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잔해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50% 정도, 그죠? 비중을 갖다가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이거 좀 잘못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10%입니다. 항상 하다 보면 좀 에러가 생겨. 절반은 털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쪽에 들어오면 제가 비중 확대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는 그 브로드컴 리포트 보면서 AI 관련된 부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데 말이야. 이놈의 전력 설비가 부족하면 AI 데이터 센터 준공 속도가 어떻게 뒤로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연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뭐 시장에 조금 조정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예, 대부분 해결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좋은 거일 수 있는데, 야, 오히려 전력 설비 쪽, 이쪽 부분이 천천히 진행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선단에 있는 것들도 조금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해가는 시간만 주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은 상당히 좀 좋은 또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일전기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오면 비중 확대하면서 다시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수익 안 나면 어떻습니까? 뭐 이미 우리가 기본 수익을 조금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갖고 우리가 드립을 하는 과정에선 크게 무리받을 만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50% 수익하고 50% 드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유가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부터 마이너스 10% 떨어져도 우리가 종목 하나만 가지고 밸런스를 계산해 본다 그러면 손해가 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서는 비중 확대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좀 장대 치고 올라와서 좀 아래 꼴이 다를 수가 있겠잖아요. 뭐 그건 뭐 그러려니 해줘야겠죠. 그러나 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일진전기하고요, LS 일렉트릭 요번에 그동안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뭐 치고 달려가지고 자 다시 들어오면 이번엔 좋은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종목 또는 더 추가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뭐 어떤 분께 질문을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 뭐 월봉, 주봉 보시고 뭐 이야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과거 예를 들면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비싼 거지 무조건 그렇죠? 그거 모를 리가 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익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까지 보고 평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 그죠?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나올 숫자가 지금 현재 숫자보다 낮을까 높을까 이 부분을 갖다 보시는 것들이거든요. 자, 앞으로 나올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정리하셔야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나올 숫자,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이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있는 정책이 미래에셋 증권한테 나쁠 만한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자, 국부펀드 진행하고 뭐 펀드 자체도 운영을 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데가 운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수익성 좋아지겠죠. IMA 계좌도 있죠. 그리고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2025년도보다는 지금 거래대금이 어때? 2025년 사실 이것만 전 생각을 해보거든요. 2025년 초보다 2025년 하반기 쪽에서 훨씬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예수금이 훨씬 더 증가했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중에 예탁금이요, 뭐 지금 뭐 50조예요. 그래서 지금 뭐 80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말이에요. 수익성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해외 투자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200조 넘게 해외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근데 환전 수수료 다 증권 계좌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들이 다 들어오면 환전 수수료, 환전에서 받는 그 수수료 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거의 그 시기에 말하면 그 노동 안 들이고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숫자가 뽀그라질 건지 안 뽀그라질 건지 이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을 들고 갈 건지 안 들고 갈 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GK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한국으로 관광객이 올 텐데 그 부분이 숫자가 좀 늘어날 것이면 틀림없고 이미 예약은 호텔은 거의 다 꽉 찼다고 저는 리포트를 봤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후발로 따라오는 것들은 카지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 중에서 가장 주가가 뭐 드리블 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GKL이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뭐 무조건 전 쫄지 말고 더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 최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이 라인이 220일 라인 아래쪽인데 220일 아래 라인 들어오게 되면 저는 비중 확대, 비중 30%까지 올리고요. 제가 볼 땐 고정대쯤 되면 제가 볼 때 이 사이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니까 그게 투자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매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위로 추격 매수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6월 달부터 한 뭐 9월 달 어느 사이에서는 올라가는 걸 비중 확대하면서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 거래하시는 부분에서. 자, 아래쪽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비중을 확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S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수한 기준가 밑으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 분명히 올 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은 너무 겁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거니까 이거 샀고 앞으로도 깔려있는 것들 내용도 다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낮은 또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중 확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지금 221 라인, 이 라인까지 들어오는 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래쪽에서만 우리가 관리해주면 승부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거래하는 것보다 얘가 좀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SNT 에너지 뭐 저희가 원전주 관련된 건 대부분 어떻게 지금 수익 실현을 다 해버렸잖아요. 남아있는 게 SNT 에너지인데 뭐 크게 우리가 평단가에서도 지장이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아래로 눌리고 들어오면 그 뭐 비중 확대해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린 만큼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 목표가는 통상 지금 6만 원 정도에 찍혀 있어요.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40% 이상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여기를 뭐 통과해주는 내용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타겟팅 프라이스를 놓는 것들은 대략 4만 8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보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드디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1분기 실적 제가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오면 현대건설은 그다음부터 뭐다? 스트롱 바이로 진행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그 영상을 넣을까 하다가 내일 올리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오늘 첫 조정이니까 이거 내려가면 제가 볼 때는 한 4거래일 후,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쯤에 현대건설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헥토파이낸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비중 30%에서 20%로 지금 다운 시켰죠, 여러분. 뭐 조금 뭐 손해가 조금 마이너스 1%이 정도 써서 손해 날 때 뭐 이렇게 하는 저는 뭐 그런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0.6인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뭐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금액성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뭐 당일 수익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큰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래요. 또 안 돌리게 되면 또 평단 또 비중 확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드리블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랑 거래하면서 야, 참, 우리가 드리블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임스,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 지금 저 이상 내려갈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LNG 선박 수요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증가하기 시작하면 저만큼 다시 올라가는 내용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길 겁니다. 오히려 이때 올라간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은 위치 잡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젠 더 내려갈 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저 21,912원 이 자리까지 좀 갈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그냥 들고 있으면 저는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답답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제가 회전율 유지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지금 현재는 뭐 회전율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홀드하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리한다 하더라도 평단가보다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거보다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고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나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공면 블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 앞부분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블록 만드는데 이 블록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결국 수주가 늘어나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 종목은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스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가지고 왜 언제 올라 왜 안 올라 이렇게 고민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뭐 장이 안 좋은 날 양봉이 들어오고 아마 방산주 관련된 부분 대체적으로 대부분 양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나리오 한번 그려드리려고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 드렸어요. 왜 평단 조절 안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비중이 40%니까 제가 신중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바로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말씀드린 평단가 있지 않습니까? 45만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이 케이스가 1번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바로 어떻게 돼요? 비중 축소를 조금 진행을 하면서 원래 우리가 추구하던 비중으로 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보통 보면 61평이 도달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221 라인에서 선회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수급 현황이 지금 1월 달은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서 눌리고 들어오면 그런 자리에서 여기서 비중 확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 때 해야지 평단 많이 낮추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현금 여력이 좀 많이 있어서 나는 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221 라인 아래쪽에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42만원 아래쪽으로 맞춰주시 이 라인인데 여기 42만원 이 라인 아래쪽으로만 맞출 수 있다고 그래도 괜찮고요. 그건 알아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저는 뭐 기준치대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를 갖다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냐 그렇고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오늘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만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아마 저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쯤 돼서 여러분 평단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저도 지금 20% 정도는 업사이드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을 어느 하루에만 보고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 중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쨌든 CES 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AI로 움직일지, 의료 AI로 움직일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책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내년도 운영 자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포인트를 거기서 어디서 잡을까라고 생각하면 구초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진행할 확률이 높아요. 뭐 대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채권 발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모멘텀이 한번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동종목 같은 주가가 많이 올라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2,500원 이 라인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밑으로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것들은 직전 과거를 한번 팩트를 한번 쭉 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구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단기적으로도 한번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또 비중도 축소하고 다시 낮추고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내보시자 이겁니다. 턴어라운드 시간이 아직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드리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거 우리가 스터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 점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뭐 케어맨이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자 경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도 여러분 케이스를 만들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체험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간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거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내야 돼. 하락장에서는 회전율이 좀 떨어지겠죠. 평상시 뭐 잘 나가는 시장보다는 절반 정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 계속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생각해서 미리미리 다 우리가 연습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고점 거래하는 방법들은 많이 아셨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들어오는 것들도 다시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습해 나가면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고민은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하고요. 여러분들은 액션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